안녕하세요. 건강전도 유튜버 지아밤맘입니다. 오늘은 몸무게 98kg 찍고 당뇨 초기 진단까지 받은 남편의 당뇨 잡고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린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딱 4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4가지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식과 건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던 계기가 저번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대 중반부터 비만에 지방간, 담석 제거까지 평소의 식습관이 고기 위주의 식사와 시도 때도 없이 즐겨 먹는 면, 빵, 과자, 떡 등 나쁜 식습관을 가진 남편의 습관을 막지 못해서였습니다. 40대까지는 한 끼라도 건강식단을 구성해서 먹게 되면 나머지 끼니는 무엇을 먹든 건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0대 이후부터는 비만이 심해지면서 당뇨병이 발병되었습니다. 당뇨를 진단받기 전까지는 비협조적이던 사람이 심각성을 깨달아서인지 제 말을 따라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없이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살도 뺄 수 있었습니다. 그 4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 첫 번째, 매 끼니는 당뇨 식단으로 하고 당뇨약을 끊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뇨 식단이 당뇨병의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을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끼니를 당뇨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식단만 바꾸는 것으로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당뇨 식단 구성이 쉽지 않으시지요? 식단 구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제가 지금은 바쁘지 않기 때문에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당뇨 식단은 혈당을 올리지 않거나 서서히 올리는 식단이므로 약과 식단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 저혈당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약에 의존해서 혈당을 조절하게 되면 나중에는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합병증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중증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선택은 약을 끊게 했습니다. 두 번째, 한 달간 식단 외에는 모든 음식을 끊게 했습니다. 면류, 빵, 떡, 사탕, 과자, 튀김, 육류, 피자, 햄버거, 중식, 편의점에 파는 물 빼고 모든 음료수 등이 한 달간 금지식품이고 믹스커피는 하루 2잔으로 제한했습니다. 과일은 혈당을 올리지 않게 식전에 조금씩만 먹도록 했습니다. 금지 음료수는 제로 음료수도 포함입니다. 제로 음료에 든 인공 감미료가 살이 안 찌는 당이라고 좋은 식품처럼 포장해서 흔히들 말하고 있지만 인공 감미료는 우리 몸에 장내 세균들이 먹이도 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인공 물질이기 때문에 장내 세균총을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광고만 믿고 제로 음료를 계속 드신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때까지 임상 실험자가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속고 살고 있는데요. 그중 개발자들에 의한 속임수가 많다고 합니다.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할 때 동물들로 임상실험을 한 뒤 약을 판매합니다. 사람들에게 임상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 약이 사람에게 약이 될지 위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판이 됩니다. 10년이든 50년이든 그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먹게 되고 임상실험자가 됩니다. 약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그 약을 폐기하면 그만입니다. 개발비를 만회할 충분한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제로 음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부작용을 겪지 않았으니 계속해서 팔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 바꾸기입니다. 균형 잡힌 장내 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함을 최근 의학에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중 당뇨 환자분들의 장이 안 좋은 이유가 유익균 비율이 높고 유해균 비율이 낮은 이상적인 환경을 벗어난
유해균 비율이 높은 장내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인데, 유해균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요즘 사람들의 장에는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풍부해서라고 합니다. 유해균이 장내 환경을 잠식하게 되면 장누수의 원인이 되고 그 때문에 잦은 설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많이 먹는 방법으로 장내 환경을 바꿨습니다. 유산균이 많이 든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찾은 대안이 유산균이 조금 더 풍부한 사우어크라우트를 자주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유산균은 음식을 먹을 때 같이 섭취해야 장까지 살아가서 효과가 있으므로 영양제보다는 저는 음식으로 된 유산균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나 나물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비빔밥과 야채를 듬뿍 넣은 김밥을 자주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네 번째, 새끼를 두 끼로 줄이기입니다. 하루 세 끼에 사이사이에 간식까지 챙겨 먹는 사람이라 서서히 한 끼를 덜 먹게 만들었습니다. 당뇨 식단으로 두 끼를 허기지지 않게 양껏 먹게 하고 하루에 2번 먹던 간식을 3일에 한 번씩 정도로 서서히 줄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여나갔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루에 3끼를 먹는 식습관에 적합하지 않게 진화했습니다. 사냥을 해서 끼니를 때우던 원시시대까지의 진화가 지금의 진화 생태라고 합니다. 원시시대 사람들이 간간히 성공한 사냥은 생존과 직결되므로 다음 사냥 때까지 버티기 위해 저장해 두고 수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으므로 에너지를 쓰고 남은 연령은 모두 저장하게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 인류가 비만해지는 이유입니다. 비만은 당뇨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만과 당뇨는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들은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나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콘텐츠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